이 교회 학교 위기는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전도 종족으로 그렇게 남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러한 교회 학교 갱신 및 부흥을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질문을 저와 같이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혹시 또 자녀들과 손주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녀와 또 내 손주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도 모든 것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하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들 생각할 때 참 막막했지만, 이제 아주 그 비전과 그 실행 전략, 액션 플랜까지 담고 있는 좋은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이러한 그 교회 모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연합시킨 이런 좋은 그 모델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Think Study Club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를 갱신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옛날 이름이었던 사일과 생활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가까운 의미를 띠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 아동들까지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접촉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또 그런 학업을 또 신장시켜 주면서 또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또 만든다는 면에서 싱크 스터디 클럽으로 이렇게 또 그 명칭을 바꾸고, 지금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 그 신자들의 자녀들보다는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것이 통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김한영 목사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교단이 그래도 이 통계를 제일 열심히 만들어 왔더라고요. 총회에다가 매번 내는 그 보고서에 이렇게 보니까 그 지난 10년간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런 통계를 보니까 이 작년이 한 289만에서 235만으로 줄었습니다. 한 16%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런데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다 더한 그 숫자를 보니까 참 아주 끔찍한 이러한 통계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47만 5천 명에서 27만 8천 명으로 41%가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통계도 상당히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하는, 교회들이 그냥 다 제출하는 것 종합해 가지고서 이렇게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고,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아주 이 교회 학교 출석 인원이 정말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고, 한 10여 년 지나면 거진 한 마이너스 90% 거진 이렇게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거진 찾아보기 힘들 그러한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선교 대국이라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러한 나라라고 그랬다가 그 몇십 년 되지 못해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오늘 상황은 정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정말 이 불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학교의 그 문제점과 미래형 대안,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현재 교회학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 Think Study Club은 어떤 면에서는 미래형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형 대안이 지금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작은 구름과 같이 이렇게 그 나타났고, 또 그 성인설 교수님이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또 연결을 또 이렇게 잘 해줘서, 또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또 코치 강의하는 데도 같이 또 많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교회 학교를 보면은 그 문제점들, 아주 심각한 것들만 추려보면은 주 1회 1시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교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쿨링 인스트럭션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그 계몽주의 문화, 오늘의 이 모던 컬처, 이것이 이제 이 대학 그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오늘의 그 모던 그 문화를 그대로 이제 이 교회 학교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스쿨링 인스트럭션 패러다임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송 교수님도 이제 첫째 날 강의했던 것처럼 이러한 그 구약에 나왔던 그러한 이 교육 패러다임이나 신앙교육 공동체 내에서의 그러한 신앙교육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교회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를 그냥 본받아서 그 컬처럴 캡티비티 오브 더 처치, 교회가 오늘 이 문화의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선교적 교회론자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학교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사 주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베이비 붐 세대고 X 세대이고, 또 학생들은 MZ 세대이고 알파 세대이고, 또 교사들은 아날로그 세대이고 학생들은 디지털 세대이고, 또 교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더니티 시대의 그런 세계관을 가졌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학생들, 이 완전히 교사와 학생들이 이게 물과 불인데 이것이 만나가지고 이제 교사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학교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사 주도 운영, 학생들은 구경꾼으로 이렇게 또 전락해 있고, 또 교육전도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교사들은 또 분반 공부 시간에 또 이런 식으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아주 강의 위주로 이렇게 막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훈련이 이제 실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뭐 그냥 강의식으로만 딱 하고 끝나고 1시간 그 사이에서 어떠한 공동체라는 것이 이렇게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교회 교육과 이제 가정 교육이 분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교회 교육이 이게 잘 연계돼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서 가정에서는 교회 가니까 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해야지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1시간 동안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책임을 떠미는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과 학교 교육이 분리가 되는 것이 현재 교회학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형 대안으로서 Think Study Club은 이러한 신앙교육과 학교 교육의 통합,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또 그러한 학교 교육도 아주 그냥 우수한, 최근에 그러한 이 메타인지, TV 광고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메타인지라는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소화하고 녹여내서 이러한 메타인지를 이렇게 키우고, 메타인지를 또 활용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 주도적인 이러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또 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이 Think Study 클럽이 미래형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이 계몽주의 또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모더니티의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있는 것이 교회학교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그 주말과 주중의 삶이 다르고 또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른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학교에도 또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또 Think Study 클럽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는 미래형 교회학교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교회학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 다음 세대 또 손주 세대가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또 유럽형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Think Study 클럽에서는 주 1회 1시간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학원으로 주 20시간 넘게 이렇게 날마다 2시쯤에 와서 6시 반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가고 또 중등부 학생들은 또 늦은 시간에 와서 또 그렇게 6시 반, 7시 이때 와서 또 10시까지 하고 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식 교육에 대해서 이 Think Study 클럽에서는 총체적인 생활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뭐 저도 이렇게 그 여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글씨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책 읽는 것부터 슬로우 리딩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끝나면 같이 어울려서 같이 노는 시간도 갖고 하면서 또 그러한 신앙, 인성, 공동체, 학업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해줘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 열심히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습관들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주도 운영에 대해서 자기 주도형 학습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아주 이 대조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학원 선생님이 아니 그 선생님이 있어도 코치가 있어도 코치한테 내가 좀 도와줄까 하면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푼다 그랬는데 너무나도 그러한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가 주도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사하고 학생하고는 완전히 앙숙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이제 그러한 그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게 제일 싫은데 교회 오면 똑같은 교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똑같이 그렇게 또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견디기 힘들어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자기 주도형으로 그렇게 학습하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훈련, 애들이 이렇게 또 자기 수업이 끝나면 함께 어울려서 같이 노는 시간도 가지고 또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것을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이러한 이 공동체 훈련에 아주 좋은 장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의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접촉점이 생기고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제 그 박정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잘 알아, 애들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애들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고 하면서 이러한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이 이렇게 아주 통합되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오랜 시간 보내는 게 이제 참 우리가 다 바라는 거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교 교육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교회로 이렇게 맡기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심지어는 막
수련회 갈 때에도 여름 성경학교 갈 때에도 그 학원 있으니까 그거 피해서 간다 그러고 학원 보내고 이러는 경우들을 이제 심지어는 뭐 장로님 아들 딸들도 그러고 목사님 아들 딸들도 학원 보내려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갈등을 빚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또 Think Study Club에서는 이런 신앙 교육과 학교 교육을 이렇게 통합해 이게 바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신앙 교육만 시켜준다 그러고 또 오늘날의 이 학교 교육을 이거를 무시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세븐 마운틴 각 영역에서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리더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면에서 그 학교 교육을 빼놓고 그렇게 그 신앙 교육만 한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과 삶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또 이렇게 학원 생활하면서 또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주도적으로 학습 훈련을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공동체 훈련을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접촉점이 생기고 또 그들을 또 우리가 또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신앙적인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또 환경을 마련해 줄 때 이러한 신앙과 삶이 통합된 그러한 미래 인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면에서 이 Think Study Club은 미래형 대안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오늘 이 교회 학교를 고집하는 것은 그거는 명백히 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다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들은 한 2년 하고 나면 이제 딴 데 가시오 그러고서 딴 데 딱 빼버리면은 이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다른 부서로 가고 성인 부서로 가고 그 완전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징검다리로 잠깐 갔다 가는 거니까 하면서 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그거 힘들지만은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또 성인 부서로 또 이 교구 담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교회 학교는 계속 이렇게 어떠한 변화도 하지 못한 채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Think Study 클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그거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마땅한 부분이다. 이런 미래형으로 이렇게 바뀌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교회 학교는 참 살아남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체적인 전환 전략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이 전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셔닝 이제 지금의 오늘의 이 교회 학교 모습에서 이러한 미래형 교회 학교를 이렇게 바꿔가려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트랜지션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래티지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면에서 보니까 교육전도사 교사로 이렇게 된 오늘 교육전도사 교사 또 학생 이런 식의 이 구조가 코치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교육전도사 하는 분이 코치가 되고 또 교사하는 분이 코치가 되면은 굉장히 교사 무거운 이러한 상부가 굉장히 이렇게 가벼워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저는 미래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주도형으로 해야지 학생들 앞에 놓고 교사하고 무슨 전도사가 다 무슨 모든 것도 하고 학생들은 이렇게 구경꾼으로 이렇게 전락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코치가 있어가지고서 코치가 한 사람 이렇게 있고 학생들이 주도해서 하면은 그게 훨씬 더 학생들의 리더십도 키우게 되고 또 이렇게 주도성을 가지고 또 그러한 아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경험인데 이러한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도 자기가 주최해보고 하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커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저도 질문이 많아요. 이러한 엄청난 교사 그룹이 이렇게 슬림화되고 학생들이 이렇게 주도하면서 이렇게 코치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이렇게 변화가 될 터인데, 그래서 TESC 코치 교육 3단계 이렇게 코치 인턴 과정, 2급 과정, 1급 과정을 거쳐서 또 인턴 과정에서는 12강 수업이 있고 인턴 과정 한 달 과정이 있고 또 그다음에 6개월의 경험을 현장에서의 경험을 거쳐 가지고 심화 과정, 심화 학습 과정을 이렇게 또 밟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6개월의 경험을 또 거쳐서 시험을 통과하면은 슈퍼바이저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데, 굉장히 슈퍼바이저 되기는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아주 힘든 고난한 이런 과정이지만은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슈퍼바이저까지 이렇게 자리까지 올라가시고 또 슈퍼바이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자리까지 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Think Study Club 본부는 원격 학원 법인을 가지고 원격 학원 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학원 법인과 컨텐츠 사용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학생들은 그 수업료를 이렇게 본부에다가 내면은 그것을 세금과 수수료 이렇게 떼고 다시 이렇게 페이백 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법적으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들은 이제 저도 얘기를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ink Study Club의 그 코치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학교식 패러다임, 스쿨링 인스트럭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 생활학습 패러다임인데, 이것이 바른 그러한 그러한 지식만 갖춘 인간이 아니라 그러한 인성, 또 공동체성, 지성 이런 면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갖춘, 또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 이런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갖춰진 그러한 학습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또 신앙과 인성과 제자도 또 공동체성, 학업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길러낼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이 미래 사회에서의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학습 과정을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인출, 정교화, 반추 이러한 이 메타인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또 뇌의 그러한 그 성향, 그런 뇌에 대한 연구, 뇌 과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내서 인출하는데 또 정교화하는 것, 또 반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이렇게 길러낸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것이 이게 메타인지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또 인출해보고 또 모르는 것들을 또 찾아서 또 정교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이것들을 자유롭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갈 때 이것이 진정한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자기께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두신 것 같아서 참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수학 강의 하실 때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여기도 다 인출, 정교화, 반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독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말 단기 기억으로 망각으로 가는 오늘의 이러한 교육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서 그렇게 실력 있는, 그럴 때 신앙과 이러한 실력과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정말 우리 미래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 나올지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릴레이션십 빌딩. 그래서
그 소셜 캐피탈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학생들과의 그런 관계. 이 사람들이 지금은 학생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그들이 또 오늘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의 중심축이 금방입니다. 금방 중심축이 이제 될 거죠. 이러한 학생들과 이런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그들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틀림없이 이제 자라날 때 그들이 곧 미래 교회이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가 미래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SC 코치 하면은 뭐 교육전도사 하던 거에서부터 너무 정체성으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교육전도사 하면서 그냥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휙 가는 것보다는 이런 Think Study 클럽으로 그 학생들이라도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를 맺고 저분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같이 또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Think Study 클럽을 통한 이러한 교회 개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Think Study 클럽이 교회 학교 갱신의 그러한 하나의 그 트랜지셔닝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로드맵을 또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교회 개척할 때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신용카드로 마지막에 빚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 장소 사용료 이거 내다가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엔 집으로 이렇게 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우리 졸업생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 개척을 이 Think Study 클럽으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는 거죠. 지금 접촉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회가 이 불신자들과 접촉점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만 다 지내고 그러지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교회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접촉점이 없으니까 전도라는 거, 선교라는 게 아예 그냥 문 닫고 와주면 고맙고 안 오면 뭐 그래도 우리 안에 교인들 많으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hink Study 클럽은 접촉점, 아이들과 아주 깊은 접촉점이 생긴다. 하루에 서너 시간을 날마다 같이 보내고 부모들과도 또 이렇게 접촉점이 생겨서 부모 교육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부모들과 같이 이렇게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캐피탈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소셜 캐피탈이 지금 없어지게 되면서 이 사회로부터 지금 굉장히 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러한 신뢰관계 또 공감할 수 있는 관계들이 형성이 될 때 이것이 접촉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학원 형태의 비즈니스로 출발한다는 데 있어서 또 생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교회 개척자가 생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속성이 없으면 교회 개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중직 시대라 그러지만 알바가 너무 힘들면은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알바로 그냥 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사업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에서 생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 또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 이 프랜차이즈 형태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무슨 뭐 만두 가게 한다는 그런 전도사님도 있었고 무슨 카페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손익분기점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 하시는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손익분기점 넘기려고 다른 데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이러시면서 아주 애쓰는 모습도 봤는데,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한 6번 정도 이렇게 실패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되는 거지 처음부터 성공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해보고 트라이얼 앤 에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지 한 번에 딱 되는 거 없다 그러는데, 이러한 Think Study 클럽 경우에는 이런 그냥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렇게
딱 계약 맺고 이렇게 출발하면 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비즈니스의 그러한 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그것이 교회 개척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이게 아주 운동으로 아주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비즈니스는 어디서든지 다 환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면은 명함도 못 내밀죠. 비자도 안 내밀죠. 그렇지만 비즈니스 한다고 딱 내놓으면 어디서든지 다 웰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가지고서 그러면 비즈니스 포 미션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잘하면 그게 선교라는 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그 운동이 그것이 이제 갖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비즈니스를 잘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아주 하나님 그 창조 명령에 따라서 창조력을 가지고 또 엔터프레니어십을 발휘해서 비즈니스를 잘하면 또 그 안에 들어온 고용한 사람도 또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게 되고, 또 그러한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또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면 그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이것이 순환되면서 지역사회가 이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비즈니스 뱀 운동하는 사람들은 선교사 모집할 때 신학교를 안 오고 MBA 경영대학원으로 가서 MBA 과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사업가에게 선교를 가르치는 것이 선교사에게 사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람들한테 이런 선교 개념을 넣어줘서 또 이러한 총체적인 이러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미셔널 라이프를 살도록 하는 것이 더 쉽지, 이렇게 선교사, 전도사 이렇게 또 목회자들한테 이 비즈니스를 가르쳐 가지고서 이런 거를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뭐 다 목숨 걸고 하고 또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이렇게 부도를 맞아가면서 하는 것이 이제 사업이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그냥 스타트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또 고마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의 그러한 being 것 doing에 대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냥 그것이 그냥 사업으로만 갈 거면 뭐 이런 거 얘기할 그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교학교 갱신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또 교회 개척, 또 차세대 선교를 우리 다음 세대 손주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를 보기를 원하는 일이라면 코치의 그러한 being과 doing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치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교회 또 기독교 오늘 리더십의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리스도 리더십 선발 과정에서도 제자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뭐 은사 보고 무슨 뭐 리더십 좋고 뭐 이런 것들만 보고서 리더를 세워놨더니 결국에는 3P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파워, 프레스티지, 프로스퍼리티, 자기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지 결코 이게 그리스도의 리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는가, 자기 자신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두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클린턴 교수는 미니스트리 아웃 오브 비잉을 얘기합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도록 사역을 해야지 막 그냥 도잉한다고 막 그냥 쥐어짜고 막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해서 사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사역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형태의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거죠. Think Study Club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개척하는 것도 기업 형태 엔터프레니리얼 처치 플랜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업 형태의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에즈베리 신학교에 있는 제이문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교회 개척에서 접촉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서 고객으로 만나면서 접촉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형태로 가는 생계 문제도 있지만은 접촉점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교회가 세상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접촉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업 형태의 교회 개척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흐름이 다 가고 있다는 거죠. 프레시 익스프레션 오브 처치, 비즈니스 에즈 미션, 또 뭐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 운동,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강력한 선교학과 강력한 사업 모델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에 대한 측면도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은 요 강력한 선교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사업 모델로만 이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Think Study Club은 차세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그런 비즈니스 그러한 이 사업체이지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업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점들이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선교학이 뭐냐. 그래서 오늘 교회 위기의 본질은 선교적 본질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려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공동체, 그거를 만들려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완성하실 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열방의 빛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셔서 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공동체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쇼윈도 피플 오브 갓 다 보고 있죠. 거기에 쇼윈도처럼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러한 이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러한 이 교회의 그러한 선교적 본질,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의 포로가 되어서 교회가 그러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컬처럴 캡티비티 오브 더 처치, 그냥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닮아가는, 오히려 세상 쫓아가지도 못하고 세상보다도 더 뒤처지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선교를 위한 공동체라는 거죠. 이렇게 열방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언덕 위의 도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한 이 교회의 하나님 백성의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이들이 그러한 문화의 포로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넘겨주고 했던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극복하는 길은 뭐냐?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 그러한 오늘 이 세상
속에 파송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쇼윈드 피플 오브 갓으로서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보여주고 또 그 열방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역할을 회복하는 데 그 이 교회 위기에 그 회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Think Study Club 같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접촉점을 삼고 그곳에서 또 사람들과 만나고 하면서 이러한 돌파를 이루어내는 이러한 것들은 아주 너무 귀한 이런 선교적 돌파를 이루어내는 아주 귀한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식 교육 패러다임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공동체 학습 패러다임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브루타식으로 공부했고 또 랍비 교육하고 했던 이런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라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위에서 얼마든지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그거를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게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와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 이러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러한 전제 위에서 우리 또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자신을 가지고 우리를 질문하도록 하고 또 스스로 그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답변해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부모가 부모 역할도 못하고 공동체가 공동체 역할 못하고 엉뚱하게 그냥 세상 그 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교육되지도 않는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 전반에 대한 훈련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 지식, 또 문화적인 컬처럴 어웨어네스와 언어 훈련, 또 전도, 제자도와 영적 성숙, 통전적 선교, 영적 전쟁, 상황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영리사업 비즈니스만 살아남고 이것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러한 강력한 선교학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또 우리 자녀 손주들의 그러한 교회학교를 살리는 길이고 그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만드는 길이고 또 자녀들을 손주들을 위한 또 교회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균형들을 잘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추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항상 갈등이 생길 겁니다. 내가 이게 비즈니스 쪽으로 치중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신앙으로 치중해야 되나, 이러한 이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만은 균형을 맞춰 나가고 이것들을 같이 잘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hink Study Club은 이러한 면에서 교육의 현장 속으로 성육신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으로 인해서 병든 한국 사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오늘 사회는 성적순입니다. 1등부터 몇 등까지는 판사가 되고 뭐 1등부터 100등까지는 의사가 되고 하여튼 그 성적순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줄 세워지는 이러한 성적순 사회가 됐는데, 이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계몽주의, 모던 컬처 여기에 이렇게 먹혀버림으로 이러한 이상한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또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임해서 우리가 아동들도 다 돌봐주고 신앙도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거기에 실력까지 키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몰입의 기쁨을 알게 되고, 얼마나 애들이 정 이렇게 그거 몰입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공동체의 기쁨, 놀이의 기쁨, 천직을 발견하고 하는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hink Study Club은 결코 영리사업
선교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선교를 위한 것이고, 또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Think 스터디 클럽도 생길 수 있고, ADHD 자녀들을 위한 Think 스터디 클럽도 생길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다 우리가 또 그러한 복음으로 또 그들 속에 들어가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선교적 차원과 선교적 의도의 이런 균형,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선교적 의도를 집어넣어야지 이게 교회가 되지, 계속 그냥 비즈니스만 잘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만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흡수 전략, 또 전도 전략, 제자도 전략, 소그룹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는 어떤 형태로 드릴 것인가, 또 선교 어떻게 또 오늘 또 선교할 것인가, 교회 개척 운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러한 선교적 의도를 출발할 때부터 갖고 있어야지 중간에 이거 집어넣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치 강의에 오늘 이런 시간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황화된 개척 전략.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전통교회로 가자는 게 아니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뭐 전통적인 교회 학교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Think 스터디 클럽, 거기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고객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이들을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 갈 것인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선교적 차원이라고 하는 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조 명령으로 소명, 그래서 그들이 천직을 깨닫고 또 일터에 나가서 그렇게 아주 실력이 있는 일꾼으로서 이런 세븐 마운틴 각 영역에서 빛을 발할 때, 또 그들이 그러한 일을 잘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죠. 꼭 그거 해가지고서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일터에 나가서 좋은 사회 리더로서 자리 잡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이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적 차원과 선교적 의도 두 가지가 잘 균형을 갖출 때, 이것이 그런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의 그러한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을 또 잘 보여주는 일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선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접촉점, 또 그러한 흡수 전략, 어떻게 또 초청해 가지고서 교회 행사했을 때 어떻게 초청해서 또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또 데려올 것인가, 또 그들을 어떻게 또 신자로, 또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또 내가 또 전달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제자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결단한 제자로 어떻게 또 키워나갈 것인가, 또 예배 공동체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고 그 운동에서도 보면은 꼭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배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진입 전략이라는, 진입할 때, 시작할 때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리더십.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사역자로, 차세대 지도자로 이들이 어떻게 커나갈 것인가, 또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명 발견하고 은사 또 발견하고, 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 평생 사명 발견하도록,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부가 많이, 여러분들이 다 지부를 개척하면은 그게 이제 교회 개척 운동에 아주 그러한 그대로 이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부들이 다 Think 스터디 클럽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또 차세대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우리 또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